안녕하세요. 우리 주임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제 스토리에 공유해 드렸던 것처럼,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기관 선택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선생님들께 조금의 좀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그래도 나름의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고민하시는 것이 아마 기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기관을 계속 다니는 것도 고민하실 것이고, 또는 새로운 곳을 옮기자면 어떤 곳으로 옮겨야 할지, 또는 처음 보내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검색도 많이 해보시고 나름 많이 찾아보셨을 텐데요. 제가 이 시간에는 그냥 교사로서 실질적인 팁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대부분 아이를 대기를 걸으실 때 아이사랑 앱을 통해서 아이를 대기를 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아마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아이사랑에 들어가시는 걸 텐데요. 아이사랑에 들어가셔서 보셔야 될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아이사랑 앱에 들어가셔서 보내고자 하는 어린이집을 검색을 먼저 해주세요.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인근에 있는 어떤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영희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영희 어린이집을 검색을 하셔서 영희 어린이집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어머니들께서 눌러서 보실 수 있도록 요약, 기본 현황, 영유아 건강 안전, 교육 보육 과정, 그리고 예결산 회계, 영양 및 환경위생, 그리고 안전과 안전교육, 그리고 또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 항목을 하나하나 다 일일이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이 바로 평가 부분입니다. 흔히 말하는 평가 인증. 평가제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원이 평가제를 또는 평가 인증을 받은 원인지에 대한 확인이 굉장히 기본되어 있는 것을 어머니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등급, A, B의 등급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여기에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등급이 아니라 만약에 수정사항이 있다면 A등급이지만 수정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B등급이라면 어떤 수정사항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상세히 보셔야 해요. 그래서 평가 부분을 누르신다면 이제 거기서 평가 보기가 나올 텐데 1영역에서는 어떤 것, 2영역에서는 어떻게, 3영역에서 어떻게 각 영역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여기서 좀 예민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 영역들 중에서도 건강안전 또는 위생에 관한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원이 B등급을 받았어요. 또는 C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항목이 지적사항이 들어가 있던 항목이 안전이나 위생이나 그런 것에 관련된 것이라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영역들, 상호작용이나 보육 환경에 대한 것들은 얼마든지 쉽게 개선이 될 수 있지만 안전이나 위생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들께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안전과 위생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면 그것은 조금 더 수정이 확실히 되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입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A등급, B등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항목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그 자세한 평가 내용이 나오니까 그 자세한 평가 항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교사의 근속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기본 정보에 나와 있어요. 교사의 근속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교사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서 근무했는지, 그리고 2년 이상을 근무한 교사들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그 원의 안정도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1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서 2년 이상의 근속교사들이 10%, 20%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선생님들이 자꾸 바뀌는 것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선생님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조금의 안정감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반면 교직원들이 2년 이상, 3년 이상을 근무하는 원이다. 그런 곳이 50%가 넘는다 하면 어느 정도 교사들에게도 그 어린이집은 좀 더 안정적인 어린이집이고, 그리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아이를 맡기실 때 조금 더 안정적인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나중에 이직을 하실 때 원을 알아보실 때는 이 부분도 조금 살펴보시는 것이 좋아요. 평가 부분에서도 이 원이 어떤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는지, 또는 우리 원이 근속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나중에는 이직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설립 시기, 아동대 교사 비율, 그리고 보조교사 여부가 있는지, 그리고 또는 연장반 교사가 따로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 마지막에는 세세하게 보시면서 연장반 교사가 없는 경우엔 담임교사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침 7시 반에서 저녁 7시 반까지는 12시간 동안은
어린이집 문이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까지 맡기시는 어머니들은 연장반이 없어도 담임교사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서 연장반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 못 보내겠어가 아니라 연장반 표시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그곳에는 교사들이 연장반 교사가 아닌 담임교사들이 돌아가면서 당직 근무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그 아이사랑 앱에 신청을 하실 때 반드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머니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을 하셔야 해요. 내가 아빠 전화번호로 만약에 기입을 해놓으셨다면 모든 연락이 아버님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전달을 받아야 되고 또는 저희도 좀 한 달을 건너서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아동을 등록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어머니 앞으로 된 어머니 전화번호를 넣는 것이 원과 좀 소통이 되거나 이제 그런 연락을 받으실 때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반드시 어머니 연락처를 넣어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일을 하기가, 전달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겠죠? 그런 것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아이사랑 앱을 통해서 어린이집을 어떻게 살펴보면, 어떤 위주로 살펴보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맘카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궁금하신 어린이집에 대한 궁금증이나 어린이집에 이제 대해 정보를 알아볼 때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게 아마 맘카페일 거예요. 그래서 맘카페에 이 어린이집 어떤가요? 라는 글을 굉장히 많이 올리실 텐데,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얼마 전에 저희 원에 한 2년 정도 전에 어떤 남자분이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카페에서 어린이집 홍보 댓글을 달아주는 그런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매달 일정 금액을 내시면 그 맘카페에 있는 회원들을 섭외를 해서 어린이집 댓글을 만약에 누가 이 어린이집 어떤가요? 영희 어린이집 어떤가요? 했을 때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댓글로 거기 어린이집 영희 어린이집 너무 좋아요 라는 그런 좋은 홍보성 댓글을 좀 다는데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내보내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직하지 않은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맘카페에서 어머니들께서 어린이집의 정보를 얻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들을 수는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맘카페보다는 주변에 다니는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좋고, 정 맘카페의 도움을 얻고 싶다면 그 어린이집이 아주 예전부터 그 카페 내에서 어떤 평을 받고 있는지를 검색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이름을 대면서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보내신 분들 의견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그 댓글이 홍보성 댓글이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분들의 정말 담임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직접 방문하셔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00% 모든 맘카페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엔 직접 원을 방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가장 좋은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직접 가서 보고 내가 직접 가서 느끼는 대로 생각하시는 것이 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들 흔히들 아실 거예요. 어떤 것을 먼저 보아야 하는지. 일단 먼저 보셔야 될 것은 선생님의 표정을 먼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의 언행, 말투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이 혹시라도 막 짜증이 많이 나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선생님 표정이 어둡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을 좀 보셔서 여기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밝구나, 여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자유롭구나 라는 느낌이 선생님을 통해서 좀 느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표정과 아이들의 행동을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밝고 즐거워한다면 정말 그거는 정말 좋은 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표정이 어둡고 아이들이 무엇인가 좀 틀에 박혀있는 듯하고 딱딱하고 자유롭지 못한 느낌이 든다면 그곳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짐작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의 언어와 표정, 그리고 아이들의 행동과 표정을 살펴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갈 때 가장 좋은 것은 아이들 일과 중에 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야지 선생님들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도 볼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다 하원하고 나는 시간보다는 일과 중에 가서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갔을 때 청결 상태, 그리고 시설 상태가 어떤지, 너무나 오래되지 않았는지, 오래돼서 안전에 위험이 있진 않은지, 또는 좀 청소가 좀 덜 돼서 좀 지저분해 보이고 보기에 위생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없는지에 대한 것들, 어머니들께서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과 대부분의 상담이 이루어지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원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실 텐데, 그때 원장님의 그 교육 철학이 어떤지도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교사들과 아이들을 지도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물어봐 주셔서 구체화된 그 운영 방침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고요. 원장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다 보면 원장님께서 교사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것들이 좀 보이니까 되도록 질문도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원장님의 좀 그 마인드와 원장님의 태도를 조금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나 또 체계적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년의 커리큘럼을 보게 되실 텐데 작년 활동들을 모아서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커리큘럼을 제시를 해주실 거예요. 교육을 진행을 하고 그래도 이 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그 포트폴리오를 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활동이나 그런 프로그램에 자신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는 이제 운영 책자로 그것이 만들어졌다라면 조금 더 체계적인 그런 원이겠죠. 그런데 원에 갔는데 그런 포트폴리오도 없고 그런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뭐 운영 책자도 없고 그렇다면 좀 체계성 부분에서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짐작을 하셔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원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1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꼭 반드시 살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뭐 발열 체크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또는 뭐 손소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방명록을 작성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위생적으로 코로나에 대비해서 위생적으로 무엇인가 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부분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라면 이렇게 체계성을 가질 필요가 없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길게 보고 좀 준비를 해놓는 편이에요, 원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주먹구구식은 아닌지를 조금 확인을 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특수한 상황이 왔을 때에도 이 원은 잘 준비되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만 그런 것들이 준비 잘 갖춰지지 않다면 앞으로 다른 어떤 특별한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이제 포함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원마다 어린이집마다 6, 7세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많이 빠지는 추세인데 어린이집 중에서도 이제 6, 7세가 많은 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6, 7세가 많다라는 것은 유치원 교육에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유치원과 비교했을 때 어머니들께서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이 원을 보내도 끝까지 졸업을 해도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어린이집을 믿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6, 7세 재원생들이 인원이 많은지에 대한 것들도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원을 제외하고 주변의 다른 원들에는 7세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세가 왜 7세가 없지? 왜 6세가 이렇게 적지? 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더 6, 7세가 많이 있는 원은 그래도 7세까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서 유치원과 비교했을 때 어머니들께서 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보내는 원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충분히 그런 원들은 어느 정도 좀 어머니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고 좀 좋은 원으로 좀 주변에서도 많은 소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들 6, 7세가 많은지에 대한 것들도 조금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머니들이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보육교사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보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찝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아이사랑 앱을 통해서 그 원의 평가 상태를 보시고요. 어떤 항목이 취약했는지에 대한 것도 자세히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들께서 교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근속을 하고 있는지, 근속 기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도 그 기본 상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맘카페를 통해서 어머니들께서 정보를 얻으실 때는 아주 예전부터 맘카페를 통해서 좀 인정받고 좀 소문이 좋은 곳은 어느 정도 믿으셔도 되지만 이름을 대고 올렸을 때 그 아래에 붙는 댓글들이 100% 다 정말 순수한 댓글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걸러 들으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은 주변 다니시던 어머니들께 여쭤보는 게 가장 좋아요. 또는 좀 이런 경우도 있으세요. 어머니들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하원시키는 어머니들에게 슬쩍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어린이집 어떤가요? 라고 슬쩍 물어보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을 방문했을 때는 선생님의 표정, 선생님의 말투 꼭 봐주시고요. 아이들의 표정, 아이들의 행동 꼭 봐주시면 좋고요. 원장님의 교육 철학이 확실한 교육 철학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원장님과 좀 충분한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결한 상태, 그리고 시설 상태, 노후되진 않았는지, 좀 오래돼서 위험하진 않은지, 그리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지, 그리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지, 체계화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 문서로 조금 확인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코로나 같은 이런 특수성을 가진 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확인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짤막하게 이제 어머니들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짤막하게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말이 좀 길어졌네요.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 원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채워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신다면 서로 조금 더 좋은 원이 되고 서로 좋은 원을 또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임쌤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